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나스닥이 1.4%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점을 깼습니다. 이제는 고점 대비 25% 하락한 상태인데요. 어제 장은 정말 롤러코스터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하락 출발한 뒤 개장 30분 만에 1.9%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력하게 반등하며 양전을 했지만 장 막판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하락의 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페드의 강한 금리 인상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슈입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가 시장이 하락하는데 기름을 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42만 8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0만 개, 블룸버그는 38만 개를 예상했습니다. 실업률은 3.6%로 2020년 2월에 3.5%를 약간 웃돌았지만 이는 수십 년 내 최저치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 연준이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지표를 보고 강한 금리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서학개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고 그 안에 조심해야 할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자료는 1월부터 4월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이고 수익률은 5월 4일 종가 기준입니다. 1위, 2위, 10위가 모두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오른쪽은 이번 주에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이고 역시나 레버리지 상품이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는 특이하게 아이온큐가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그런 듯한데요. 저도 아이온큐를 분석해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10 이하의 매수해서 $20 이상의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하락했다기보다 아무 이유 없이 매수한 지 몇 달 만에 너무 급등했기에 제 투자 원칙에 따라 매도했던 것입니다. 공매도 리포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을바람 월드님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분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즘에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해야 하는 시기일까요? TQ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62% 하락한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좋아할까요? 아래 그래프는 TQ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수익률이 보이시나요? 무려 8000%에 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물려도 그냥 꾸준히 모아가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동성이 크니 단기적으로 재미도 있습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횡보하면 저절로 하락하고 운용비용이 높은 것도 단점입니다. 특히나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이 변동성을 버틸 멘탈을 갖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TQ의 차트입니다. 총 2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2018년 미중 갈등 때 고점 대비 59%까지 하락했고 코로나 때는 70%, 그리고 현재는 고점 대비 62%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5%만 더 떨어지면 코로나 전 주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과거로 봤을 때는 결국 상승했으니 버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저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아무리 없는 돈으로 투자했다고 해도 계좌에 마이너스 70%가 찍혀 있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멘탈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나스닥은 우상향이긴 하지만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 없고 장기적인 투자가 힘듭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애플과 TQ의 수익률입니다. 어떤가요? 현재는 애플이 더 높습니다. 물론 TQ가 상장할 때 매수하셔서 쭉 들고 계셨으면 수익률이 비교가 안 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TQ를 들고 있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10년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애플은 배당도 있으며 애플이 떨어진다 해도 멘탈이 크게 흔들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아마 직장인이시거나
노후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직장인들이 TQ를 추미하면서 장기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런 하락장에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직장 생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자금으로 하신다면 이 주식을 10년 갖고 가기도 힘들며 마음고생이 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하셔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을 TQ 상장할 때 매수해서 들고 계셨다면 1500% 이상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10년 조금 넘었는데 15배 수익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TQ가 62% 하락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으려면 무려 150% 상승해야 합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60% 정도지만 다시 회복하기에는 이렇게 큰 상승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당분간은 코로나 때처럼 빠른 반등은 힘들고 횡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레버리지 상품 투자가 틀린 것이다? 아닙니다. 다른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상 가져가지 않으며 손절선을 정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포폴에서 아무리 많이 넣어도 절대 5%를 넘지 않습니다. 비중이 클 경우 이 한 종목 때문에 계좌가 박살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문 트레이더도 아니고 이런 변동성 상품을 크게 가져갈 만한 멘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성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곧 반등하겠지 또는 차트만 보고 투자하셨다는 분들이 계셔 걱정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잘못된 투자 방법이 아닌 이 또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뉴스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작년 말 낸시 펠로시 남편이 구글, 마이크론, 세일즈포스, 디즈니, 로블록스에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남편 보유 종목이 왜 유명하냐면 그가 샀다 하면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콜옵션을 무려 $500에 샀고 엔비디아도 주식 분할 전 콜옵션을 사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100%의 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ETF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낸시 펠로시 남편 보유 종목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보고 샀으면 지금 큰 손해를 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에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투자를 아무 분석 없이 매수하시면 큰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올해 9월 16일에 새 종목 콜옵션이 만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구글, 디즈니, 마이크론입니다. 빨간 네모 부분에서 콜옵션을 산 것으로 보이고 마이크론의 행사가는 $50, 구글은 $2000, 디즈니는 $130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 큰 손해를 보고 있을 거고 마이크론은 어느 정도 수익을, 구글은 프리미엄 포함해서 아마 보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9월 16일까지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세 종목 모두 나쁜 종목은 아니니 이렇게 하락했을 때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 있는 세 종목을 모두 매매한 적이 있으며 두 종목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팡이 아닌 망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뉴스를 냈는데요. 망이라고 하니 주식이 망 이런 느낌이 나서 좀 별로긴 한데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많다 종목들이 더 잘 나갈 것이라는 뉴스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망은 많다에서 테슬라만 빠진 4개 종목입니다. 마소, 애플, 엔비디아, 구글입니다. 망 주식을 선정한 이유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앞서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실적과 재무 상태를 고려해 옥석을 가렸다고 합니다. 대차 대조표의 건전성, 잉여 현금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망 주식이 팡 주식들보다 선호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팡 주식 중 실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진 베타 플랫폼, 넷플릭스, 아마존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빅테크들이라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빅테크는 10년 뒤에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빅테크들이 무조건 좋다가 아닌 계속해서 분석해서 살아남을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이미 4차 산업 핵심에 진출해 있고 선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미 큰 매출이 나오는 독점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긴축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고 회복도 어떤 주식들보다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빅테크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처음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분석했던 미래 기업 가치가 그대로라면 지금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던 10년 이상 가지고 갈 주식이 아니면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